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오경미 대법관 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형구하고 이제 오경미가 좌파고요. 이번에 10대 2잖아요. 그런데 전체 판결문 중에 전체 판결문이 87페이지입니다. 대법원. 야, 대법원 판결이 87페이지는 저 처음 봅니다. 제가 법조 20몇 년 동안 처음 봅니다. 진짜 보통 우리가 가면 한 장 써주거든. 한 장. 많이 써봤자 이게 대여장이야. 옛날에 정두환 의원 무죄할 때 보니까 한 12장인가 썼던데 이번에 87쪽이다. 대법원이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판결문. 하루에 700건 오는데. 근데요, 더 웃긴 게 있어요. 아니, 다수 견해가 10명이야. 다수 견해가 10명인데 소수가 2명인데 소수 의견을 49쪽을 쓴 거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역사에 남는 게 전화비처 판결인데 다수 견해가 총 합쳐서 87쪽 중에 49쪽을 2명이 반대 의견을 썼다?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래 봐요. 숫자에 따라 비례가 맞아야지. 반대 의견을 남겨놓을 수는 있어도 저거 마음대로 그대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49쪽을 써놨다? 누가? 제가 이제 취재해본 바로는 오경미가 이제 주도했다는 겁니다. 오경미가 이형구야 뭐 국가보안부 실력이 있나? 오경미가 주도했다는 겁니다. 49쪽을.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좌파 국회의원들 떠들잖아요. 야, 이게 49쪽 이게 맞다고. 2명이 어떻게 전체 87쪽 중에 49쪽을 오경미가 주도해서 2명이 썼는데 그 내용은 항소심의 최은정 그게 대등재판부라가 부장이 판결을 쓴다고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최은정 부장이 쓴 판결문을 그대로 요약해서 49쪽을 남겨놨다는 기록에 똑같아, 논리 구조가. 근데, 그럼 제가 오경미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경미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경미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고 나서 제가 던지는 질문인데, 오경미가요, 나이가 이제 제 서울법대 선배인데요. 아마 이제 저보다 한 2살, 원래 이제 한 68년생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오경미가. 그 다음에 연수원은 25기에 25기. 저보다 3년 선배고, 서울법대. 근데 오경미가 원래 일이 있잖아요. 전북 익산. 옛날에는 이리역 폭발사고 할 때 일이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솜리라 그러거든요. 군산하고 전주의 중간에 호남선 지으려고 솜리라는 허벌판을 신도시 만든 게 이리, 거기 고향입니다. 거기에서 아마 고등학교 놓았을 거예요. 이리 익산. 그리고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연수원 25기로 대법관이 됐는데 누가? 당연히 김명수가 문재인 때 임명한 이게 오경미인데 서울대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유명한 운동권이야. 근데요, 오경미가 이번에 49쪽도 썼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최강욱이라고 기억나죠? 옛날에 조국이 인터넷 거 있잖아. 최강욱이 무죄라고 판결 쓴 사람이 오경미입니다. 소수견해죠. 왜냐하면 그때 집에 있는 컴퓨터를 자산 관리하는 빼돌린 거 유심히가 증거 보존인지 뭔지 증거 인멸인지 하여튼 집에 있는 것도 빼돌리고 동양대에 있는 것도 빼돌렸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산 관리하는데 그분이 검찰에 내니까 그럼 조국이나 정경심이 참여를 안 하고 포렌식 했다고. 아니 자기들이 빼돌린 거 아니야. 그 자산 관리에 맡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위법 수집 증거래. 위법 수집 증거. 그러니까 전화비치 보내가지고 무죄라 한 게 오경미입니다. 최강욱이는 무죄다. 이게 오경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외에도 판결이 부끄러워요. 근데 또 오경미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아주 좌파
학술단체 중에 뭐 우리법연구원 이런 것만큼 학술단체 중에 그 정확한 명칭은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입니다. 보통 우리 젠더법 연구회라고 하는 젠더법. 이제 정확한 명칭은요, 2021년에 만들어서 회원이 몇백 명 돼 판사들 2021년에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주로 여성 성범죄 이걸 하는데 여기 초대 회장이 오경미입니다. 2대 회장이 정계서입니다. 헌법재판관. 거기에 핵심 멤버가 최은정입니다. 최은정.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카르텔이야. 오경미, 정계선, 최은정. 그러니까 무죄를 준 거지. 그걸 인용해 49쪽짜리 썼다고. 오경미가 이런 자입니다. 오경미는 그러니까 전라도에 그다음에 김명수 때 임명돼서 문재인. 그리고 이제 이런 젠더법 성범죄연구회 이래가 이게 정계선이하고 주도하고 최은정이하고 한통속인 거죠. 좌파 중에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최은정 판결을 무죄를 인용해서 49쪽을 쓰란 거예요. 자기 과시하려고. 이거는 이게 결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뭡니까? 87쪽짜리 판결 중에 절반 이상을 저 말던데 누가 보면 그게 다 속이는 줄 알겠어. 누가 보면. 이게 오경미다. 이야, 오경미 봤더니 일이 여고 서울법대 나왔는데 뭐 성범죄 전문 막 젠더법 해놨죠. 제가 판결 중에 또 황당한 거 하나, 제가 재밌는 판결인데 교과서에 많이 나오니까 시험에 하나 소개하면 오경미가 재심한 건데요. 64년 전의 판결입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64년 판결이에요. 64년 전이 아니고 64년이면 지금 이게 몇 년입니까? 오늘 46. 64년이면 46년. 그 다음에 25 또 더하면 이게 그만 오래됐네. 거의 뭐 몇 년도 이렇게 한참 됐잖아. 이게 70 몇 년 됐잖아. 1964년에 그 유명한 판결이에요. 이 드라마까지 이거 법률 상식이 중요하니까 뭐 저희 법률팀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영화까지 만드는데 단지 뭐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영화인가 하여튼 이 영화도 놓는데 그때 1964년에 18살짜리 여자가 어떤 남자가 이제 그 성폭행을 하려는 거야. 성폭행을 하려니까 강제로 이게 키스를 하려고 한 거지. 지금 같으면 이게 가능. 근데 혀를 깨물어가 혀를 1.5cm 혀를 잘라버렸다고.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1964년에 18세 소녀 여성이 자신을 이게 강제로 키스하려는 혀를 1.5cm 혀를 잘라버렸다고. 저는 지금 같으면 이게 뭐 정당방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법고시 문제 많이 나오거든. 이게 과잉방위라는 거야, 과잉방위. 뭐 조국이는 모를 거야. 조국이는 이런 법을 잘 모르니까. 정당방위냐, 과잉방위 논란대가 이게 정당방위면 무죄지. 근데 과잉방위일 때는 감경만 해주거든. 감경만. 따라서 이게 그때 중상해잖아. 혀 잘라버리면 중상해죄야. 근데 감경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이걸 불법 감금한 증거가 없어요. 근데 오경미가 자기는 성범죄 전문가니까 그냥 의혹이 있다. 그때 강압수사한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파기환송해 재심 받아준 거 이번에. 와, 부산을 돌려보낸 거 사건을. 증거도 없는데 아니 저는 그 의견은 뭐 정당방위라고 저는 봐요. 지금 같으면 아니 왜 강제로 키스하려냐고 잘라버릴 수 있다 봐. 그러게 64년에 재심 사유는 없잖아. 검찰이 강압수사했다는 증거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재심 안 받아준 걸 오경미가 돌려보낸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젠더법 이게 편향이 좀 들어가 있다 보거든요. 뭐 이거는 이게 하여튼 참고로 이게 오경미, 정계선, 최은정이 제가 이게 사법 카르텔 이야기하는 겁니다. 좌파들, 여성. 하여튼 이 오경미가 이런 이제 재판관인데, 근데 오경미가요, 더 웃기는 게 저는 49쪽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 선고할 때 보면 그 백현동에 이름 안 넣는데 로비스트 뭐게 놉니다. 그 선고를 한번 판결문이 나와. 김인섭이죠. 백현동에 로비스트가 김인섭이에요. 김인섭이가 77억 받고 정바울 사장 이번에 집행유예 받았죠. 정바울 사장한테 로비를 당해서 원래는 게 2단계도 안 해주는 걸 이재명이하고 정지상이가 4단계 올려준 거 아닙니까? 그게 판결에 나오거든. 이번에 조희대
다수개네. 근데 이 김인섭이를 5년 때린 부가 누구다? 바로 이게 대법원 2부에서 했거든요. 그때 오경미도 이게 만장일치니까 권영주의가 주심이지만, 제 친구 권영주의가 대법관이 주심이지만, 오경미도 그때 김인섭이를 로비로 알선수대로 5년을 때린 게 오경미다 말이야. 그래서 제가 오경미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경미 대법관, 본인이 49쪽짜리 반대 의견의 백현동을 온갖 의견 표명이라고 최현정이 쓴 거 똑같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무슨 이게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허위가 없고 단지 국토부 협박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49쪽을 써놨는데 본인이 한 김인섭이 판결은 왜 한 줄도 없냐? 이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본인이 이 사건을, 백현동 사건은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 김인섭이 사건 담당한 재판부 아니에요. 김인섭이가 로비해가지고 이재명이가 4단계 올려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국토부 협박 때문에 4단계 올려주느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국감에 문진석이라고 천안갑에 민주당 의원이 백현동만 질문하고 있다고 이슈가. 근데 다른 공공기관 뭐 LH도 옮기고 뭐도 옮기고 옮겼지. 성남에 있는. 근데 그 전체 문맥을 보면 백현동이 국토부 협박이란 분명한데 협박은 백현동은 빼고요. LH나 뭐 다른 공공기관입니다. 말도 안 되게 오경민이 써놨잖아. 소속이네. 그게 말이 돼? 자기가 김인섭이 로비에서 이재명이가 77억 그 로비 원래요. 김인섭이가 200억 달라 해가지고 100억을 이재명 정작 주고 100억 지한다 했어요. 77억 받았잖아. 저는 그 중에 절반이 이재명한테 갔다고 단정합니다. 저는 그래 봐요. 왜냐하면 미리 김인섭 씨가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이 30몇 억이 현금이 없어. 저는 정지상 이재명 측에 갔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왜 김인섭이가 받을 돈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이 몇십억이 없단 말이야. 이재명 측에 저는 갔다고 보는 거예요. 절반은. 원래 반주기로 했으니까. 원래 200억 요구했거든. 반은 지하고 반은 2명 준다고. 그 2명이 이재명과 정지상이라는 거는 성남에 지나가는 개도 다 아는데 이 내용을 흔히 아는 오경미가 그래 김인섭이는 한 줄도 안 쓰고 그나게 백현동은 뭐 의견 표명입니다. 또는 백현동은 그게 LH나 다른 공공기관이 말하고 백현동은 뭐 국토부의 뭐 그는 협박 대상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런 판결을 쓴 이게 오경미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잘 봐야 돼요. 그냥 골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장동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김문기를 몰랐다는 게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골프 치면 알았다는 증거가 되니까 골프 안 쳤다. 그러니까 사진이 조작됐다. 이 과정을 배경을 봐야 되는 거야. 백현동도 마찬가지예요. 백현동 이제 이재명 너 참고로 이제 큰일 났다. 너 조선일보 보니까 너 부동산 보니까 야 이재명 백현동 아파트 값이 대법원에 그 선고 나고 나서 한 채당 4억씩 가까이 떨어졌더라. 너 니가 다 물어줘야 돼? 너 백현동 옹백 아파트 때문에 커뮤니티 센터를 못 쓰잖아. 성남시가 반려한데 대법원까지 가 너 졌잖아. 그러니까 커뮤니티 센터를 못 쓴단 말이야, 입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때 16억 한 아파트가 3억 7천씩 평균 떨어졌더라고. 너 천세대면 얼마야? 이재명 네 잘못이잖아, 옹벽. 너 다 물어줘. 손해배상 들어갈 거야, 이제 주민들. 아파트 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이게 이재명 때문이에요. 조선일보 기사까지 났습니다. 부동산. 하여튼 이거는 뭐 시대에 그 옹벽 아파트 무너지고 너 주민들 진짜 대형 불상사 있으면 너 이재명이 네가 다 책임지대. 옹벽 아파트 그 집안이 지금 무너질 수 있다고. 하여튼 이 백현동은 대형 한 번에 진짜 뭐 물론 참사가 나면 안 되지만 그건 안 되지만 이재명이가 터무니없는 만리장성 옹벽이 말이 됩니까? 이게 김인섭이 로비 때문이라고. 절반은 이재명 측에는 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돈이 갔다고. 하여튼 오경미 너게 진짜 한번 설명해봐라. 김인섭이 네가 유죄 때리고 갑자기 백현동 로비 해가지고 변경했다고 때리고 이제 와서는 49쪽짜리 쓰면서 그거는 국토부 협박이라고 쓰냐? 이게 대법관이 논리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김인섭이 판결했으면 4단계가 어떻게 변경된지 알잖아요. 근데 이거 국토부 협박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게 판결이죠. 이런 게 우리가 오경미나 정계선이나
그다음에 원래 무죄했던 최현정이나 이런 판사들은 판사도 아닙니다. 진짜 이게 정치인입니다. 법보기은 정치인이다. 제가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오경미 대법관 좀 이게 반성하시고 제가 던지는 김인섭이 로비 때문에 4단계가 됐냐 아니면 이게 국토부 협박 때문에 됐냐 다시 한번 이게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